이제 별도 공사하면은 정화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. 우수배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전봇대를 세워주잖아요. 길이 없는 경우는 그것도 안 세워준다고 하던데 그건 자비 부담. 안녕하세요. 골드홈TV 이가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주택시공 상담하기 2부에 이어서 3부로 돌아왔는데요. 저번 시간에서 주택시공에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1부와 2부 꼭 봐주시고요. 오늘 3부에서는 이제 별도 공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제 별도 공사하면은 정화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. 단독주택에 살다 보면 이 전원주택에 시공할 때 정화조의 공사 비용이 어떻게 시공이 되나요? 우리 그 단독주택은 그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곳이 있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또 안 묻는 곳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오수종말 철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지역, 그 지역은 도로에 오수 관로가 이렇게 묻혀 있어서 집에서 나온 그 좌변기에서 나오는 오수 또는 생활 하수 이런 것들을 도로에다 연결시켜주면 그냥 종말 처리장으로 끌고 가서 그 오수 종말 처리장에서 다 깨끗하게 정화해서 강이나 개천으로 흘려보내요. 그래서 정화조를 묻지 않고 대지 안에 오수 매놀이라는 거를 하나 묻어서 오수 매놀을 거쳐서 오수 관로에다 연결을 해요. 그런데 시골 저 리 단위, 면 단위, 리 단위 시골에 가면 그 오수 종말 철장이 없어요. 없는 곳이 아직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를 묻게 되는데 그 정화조의 규격이 일반적으로 5인용 단독 정화조 또는 10인용 오수 처리 시설, 합병 정화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화조를 또 묻어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이제 배수를 하게 됩니다. 그런 정화 시설이 필요해요. 네. 이 우수배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우수배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밭이나 논이나 산일 경우에는 빗물이 이제 흘러서 옆에 대지나 길로 이렇게 옆에 논이나 또 다른 밭이나 이런 길로 빗물이 흘러내려되는데 우리가 산이나 논을 개발행위에서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이 대지로 바뀌었을 때의 빗물이 다 모아서 개천으로 빼줘야 이 대지가 돼요. 건물을 다 짓고 준공검사를 득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 안에 매놀을 설치해서 또 우수배관을 설치해서 그 최종 매놀로 물을 모아가지고 개천으로 이렇게 빼주는 작업, 그게 바로 우수배관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최초 빗물이 맞잖아요. 네. 그 물이 지붕에서 흘러내서 이제 드레인을 해서 마당으로 내려오거든요. 근데 마당에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사람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그 고인 물이 또 옆에 있는 밭이나 길이나 이렇게 회수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물을 모아가지고 마당에 있는 물을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개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지하수 개발이나 수도인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집을 지으려면 이제 수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도로에다가 이제 마을에 이 수도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이렇게 우리 대지 안으로 수도 계량기를 이제 설치해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 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파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소공 한 30m 파면 200~300만 원, 또 한 50m 준공 파면은 한 500~600만 원, 또 한 80m, 100m 대공을 파면 한 1000만 원 가까이도 이제 지하수 개발 비용이 이제 나오죠. 그렇게 지하수를 파서 전원주택에서 식수로 또 어떤 난방이나 급수 이런 그 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어쨌든 내가 집을 짓는 데서 먹는 물을 쉽게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지하수나 아니면 수도나. 근데 그 수도 말고 지하수 파는 거 다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. 그 뭐라고 하죠? 관정? 그 관정을 파는데 국가에서 또 너무나 오염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 지하수를 개발을 하게 되면 꼭 필증을 확인을 해요. 이게 시공이 가능한지 안 한지.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준공검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집 안에서 살려면 전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전기 계량기 시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네.
우리가 이제 집을 전이나 뭐 또는 밭이나 논이나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개발행위를 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전신주가 없는 또 전기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. 그래서 집을 이제 공사할 때 보면 우리가 가설전기 계량기를 신청하면 한전에서 주변의 전봇대에다가 가설전기 계량기를 설치를 해줘요. 그리고 집을 짓는 동안에 이 가설전기 계량기를 사용하다가 집을 다 짓고 나서는 이제 본전기 계량기를 또 신청하면 한전에서 설치를 해주고 이 가설전기 계량기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건축주가 이 가설전기 계량기 또는 본전기 계량기 비용을 한전에다 이제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? 네. 이 가설전기 계량기를 반납을 하면 일부 비용을 또 건축주한테 돌려주죠. 그렇게 해서 그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한전에서 이제 전봇대를 세워주잖아요. 근데 이제 길이 없는 경우는 그것도 안 세워준다고 하던데 그건 자비 부담을 하더라고요. 이 전봇대 설치라는 것은 큰 차가 들어가서 이 전봇대를 박아야 돼요. 중장비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길이 없으면 차량 진입이 안 되는 지역은 전봇대 설치가 어려워요. 또 하나는 AS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사다리차나 이런 것들이 가서 AS를 해야 되는데 AS가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전기가 예를 들어서 뭐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 빨리 가서 AS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AS를 할 수 없으니까 전봇대 설치가 어려운 거고. 무조건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길이 있는 곳에 이제 전봇대가 설치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 전기 인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전신주에서 이렇게 지붕을 타고서 내려가서 계량기까지 전기가 이제 인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건축주님들께서 지저분하다 보기 싫다 해서 땅으로 해서 이렇게 땅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세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. 그렇죠. 전봇대에서 지붕으로 들어가서 계량기 설치되는 거는 그 계량기 설치 비용만 한 5, 60만 원 정도 내외 계량기 설치 비용만 지급하면 한전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장비 비용, 그 다음에 전선 비용, 필요하다면 매놀 비용 이런 추가 비용이 뭐 한 수백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리고 그게 의무 사항인 지역도 있지 않나요? 예를 들어서 택지지구, 뭐 땅 속에 의무 사항, 통신, 전선 뭐 이런 것들이 땅 속에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도심지에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땅 속을 통해서 또 대지 안에 매너를 통해서 전기 매너, 통신 매너를 통해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. 그런 경우는 그런 그 매놀 비용, 장비 비용, 추가 비용이 좀 더 많이 수백만 원 들어갈 수 있어요. 저희 골돔이 이제 다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알려드려요. 사실. 측량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? 이제 집을 지려면 경계 측량을 해야 돼요. 내 땅이 정확히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런 경계 측량.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밭이나 논을 또는 산을 넓은 땅을 일부 잘라서 집을 질 경우에는 이제 분할 측량. 그리고 이제 건물을 다 지었어요. 지었으면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건축물 현황 측량.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3번의 측량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거기는 이제 어디서 하냐면 이제 예전에 뭐 지적공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곳에 전화해가지고 신청하게 되면은 바로 나와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뭐 딜레이 돼서 준공이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뭐 저희 골돔이 잘 알려드리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좀 들어간다는 거 미리미리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군요. 저번 시간에도 목조주택에 대해서 잠깐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거에 대해 말을 했었는데 방수에 또 취약하지 않냐는 질문이 있습니다. 목주택이 뭐 방수에 되게 취약하다. 콘크리트 전문 시공사나 이런 데서 그런 말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목주택 시공을 이제 해보니까 목주택이 굉장히 그 2층 또는 뭐 이 어떤 옥상 방수에 굉장히 그 안전하다는 걸 저희가 실감을 해요. 왜냐하면 목주택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분명히 그 탄성 소재 우레탄 방수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변형 또는 뭐 진동에도 절대 방수층이 깨지질 않아요. 오히려 시멘트 콘크리트 방수층은 균열이 가고 깨져서 물이 셀 수 있지만 목주택의 이 방수층은
탄성 소재의 그 우레탄 방수제를 1차, 2차, 3차로 그 FM대로 해서 시공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물 또는 그 방수로부터 안전한 그런 그 시공이 되기 때문에 목주택 절대 방수에 취약하지 않습니다. 네,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네. 없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러면 골돔에서 조경공사도 다 네. 해주는 거죠? 네, 골돔은 그 주택을 표준화, 규격화, 상품화하였듯이 조경공사도 디자인을 저희가 골돔 그 플러스 디자인, 플러스 조경 디자인, 그 다음에 뭐 디럭스 조경 디자인, 또 럭셔리 조경 디자인을 만들어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런 조경 공사의 금액대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골돔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촬영을 하러 좀 많이 가보거든요. 어떻게 이제 완료가 되는지. 그래서 가다 보면은 집은 아주 너무 예뻐요. 실내 들어가면 인테리어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좋은데, 정말 이렇게 멋진 슈트를 탁 입었는데 밑에 고무신 신고 있는 것처럼 마당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진입로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집은 이제 조경을 저희가 이제 해드린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집에 가게 되면 정말 너무 좋아요. 이 조경이 전체 분위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니까 굉장히 조경만큼은 뭐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700 정도면 무난하거든요. 최소한 그 정도만 정리하면은 정말 집 편안하게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네, 집에서 문 열고 나왔는데 예쁜 정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. 네. 네,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 주택상담 시공하기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. 다음 4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